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상국어 상상쌤입니다. 자, 6학년 친구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단원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우리가 이 논설문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논설문은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펼쳐서 읽는 이를 설득하는 글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읽는 이의 입장에서는 이제 글쓴이가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이때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득이 목적인 글이기 때문에 글쓴이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지금까지 생각이 좀 짧았구나. 글쓴이의 생각이 맞구나. 이런 판단이 든다면 설득이 되는 거고, 아닌데 나는 그래도 다르게 생각하는데 글쓴이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아니야. 이러면 설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설득이 목적인 글이기 때문에 과연 글쓴이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판단을 내려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내리나요? 그냥 무작정 판단을 내릴 수는 없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내용이 타당한지 표현은 적절한지 판단해 보는 시간. 사실 사단원 제목이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를 그냥 알아보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목적.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핵심어를 보고 먼저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의 핵심어는 모호하다예요. 모호하다. 모호하다. 모호. 모호하다는 과연 무슨 뜻일까? 아니, 왜 이게 오늘의 핵심어일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 우선 모호하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이나 태도가 흐릿터분하여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미인데, 자, 이렇게 모호한 표현, 과연 논설문에서 어울릴까요? 왜 오늘의 핵심어일까요? 자, 핵심어와 관련된 오늘의 핵심 개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개념은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 판단하기입니다. 사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사실 이 적절성을 판단해봐라라고 하는 건 정말 그렇게 판단해서 써보게 하는 서술형 문제로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내용의 타당성, 표현의 적절성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한지 살펴봅니다. 두 번째, 근거가 주장과 관련 있는지 살펴봅니다. 세 번째,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봅니다. 네 번째, 주관적인 표현, 모호한 표현, 단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여기서 드디어 오늘의 핵심어가 나오네요. 모호한 표현. 모호하다. 우리 살펴봤는데, 자,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하냐, 표현은 적절하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럴 때 우리가 근거의 적절성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가? 일단 근거는 주장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럴 때 타당한 거예요. 그러면 주장은 어떻게 보느냐? 과연 가치 있는 주장인지, 중요한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주장이 왠지 마음에 들어서요. 라든가 근거가 다양해서요. 이렇게 봐서는 이게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나 서술형을 쓸 때 이 글에 나타나 있는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여 쓰시오인데 답에다가 쓸 때 그냥 내용이 타당해서 이렇게 써서는 답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써야 한다? 타당하다라고 봤다면 근거는 주장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해야 타당하다라는 거죠. 주장은 적절한지 어떻게 판단해 보는가? 이 글에 나타난 주장이 적절한지 판단해 보는 방법. 주장은 가치 있고 중요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논설문에 나타난 표현이 적절한가를 판단해 볼 때는 주관적인 표현이나 모호한 표현, 단정하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 나타난 표현이 적절하다. 또 뭐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은 표현이 다양해서
라든가 표현이 주장과 관련이 있어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이지 않고 모호하지 않고 단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 어떤 표현이 주관적인 표현이고 모호한 표현이고 단정하는 표현인데요? 그렇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건 자신만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나는 그게 좋은데 이렇게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이 좋다 하더라도 그런 내가 그냥 좋아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너네도 좋아해라.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모호하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그래요. 낱말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체육대회에 대해서 하자. 체육대회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다. 하자는 거죠. 그런데 힘들 것 같기도 하다.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모호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정하는 표현은 뭐냐면 어떤 사실을 딱 잘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나 절대로나 결코와 같은 표현.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논설문으로 좋아요.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좋아요. 그런데 절대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결코 무엇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빼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개념과 관련된 오늘의 활동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 판단하기에 대한 교과서 활동은 자연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논설문입니다. 자, 이 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이 우리 삶을 위협함으로 이제 우리 모두 자연보호를 실천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글이에요. 우선 간단히 지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논설문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서론에서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했고요. 본론에서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습니다. 무리한 자연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론에서 이제 우리 모두 자연보호를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이 이제 이 논설문의 서론이에요. 우리 친구들 서론에서 어떤 내용 나와야 하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 논설문의 특성 봤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논설문의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주장을 펼칩니다. 자, 1문단에 나타나 있는 이제 문제 상황을 살펴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자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고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살자고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인류의 삶 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정말 위협적인 표현을 써서 문제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장을 펼쳤죠.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1문단의 끝 문장인데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라는 문장이에요. 질문이 나왔죠.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질문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어져야겠죠. 즉 이제부터 나올 본론의 내용에서는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 까닭을 나타낼 거다. 라는 것.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뒤에 이어질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논설문의 본론은 글쓴이가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죠. 그러면 뒤에 나올 내용은 근거인데 결국 앞의 문장이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라는 거라면 이제부터 나오게 될 주장에 대한 근거는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이 근거로 나오겠구나. 이렇게까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그냥 이 논설문의 서론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본론에 이어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아니 내가 아직 본론을 읽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죠.
서론에서 문장의 끝에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라고 나왔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지,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이 근거로 제시되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거를 여러 가지를 들었죠. 각 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에서 각각 한 가지씩 들었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2문단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근거.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나오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나무, 그리고 우유 한 컵,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가 한 그루 성장하는데 30년에서 50년이나 걸린대요. 우유 한 컵, 약 150ml 정도 되는데 이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 깨끗한 물로 정화를 하려면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 오염시키는 거 순식간이죠. 나무 한 그루 베는데 뭐 순식간이죠. 우유 한 컵을 그냥 깨끗한 물에 뿌리는 거 정말 순식간이죠. 근데 이것을 깨끗하게 다시 정화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자, 둘째로 나와 있는 거 3문단에 있는데요.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라는 근거입니다. 역시 이에 대해서 자세한 근거 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예를 들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사람의 편의를 돕는 시설을 만들어요, 산에. 산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이러려고 이제 무분별하게 산을 파헤치면 어떻게 되냐? 그 산에 살고 있는 동식물이 삶의 터전을 잃죠. 이러면 이제 또 이 무리한 자연 개발이 기후 변화까지도 유발을 하죠. 그러면 여러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하죠. 지구 환경은 위협을 받죠. 이렇게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곳에선 사람조차 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내용이 둘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4문단, 이제 셋째인데요.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편리와 이익을 추구해서 우리 후손에게 훼손된 자연을 물려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후손은 그 훼손된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 하죠? 사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깨끗한 자연 환경을 받았잖아요.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줘야 하는 것,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론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 5문단은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글쓴이의 주장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제 쭉 앞부분에서 자연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나왔던 근거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주고 있고 마무리로 이제 우리 모두 자연보호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살펴봤는데 이제 내용의 타당성, 표현의 적절성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주장은 가치 있고 중요해야 한다고 했죠. 이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 글에 나타나 있는 주장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상기후 현상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자연보호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도 심각성을 직접 느끼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주장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근거로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때 근거가 적절한지를 판단해 보자라고 하면 근거가 주장과 관련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었죠.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근거였는데 주장,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과 관련이 되죠. 연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무작정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이 있었어요. 주장은 가치 있고 중요해야 한다는 거. 근거는 주장과 관련이 있으면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 한눈에 후루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 판단하기였는데요.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한지 살펴보기, 근거가 주장과 관련 있는지 살펴보기,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보기, 그리고 주관적 표현, 모호한 표현, 단정하는 표현 쓰지 않았는지 살펴보기입니다. 됐나요? 자, 우리 자연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봤습니다. 이글에 나타난 주장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근거 3가지 나왔습니다.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와 같은 거였습니다. 자, 판단 기준에 따라서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근거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기준에 따라서 근거의 타당성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는 퀴즈 만나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그 논설문에 나타나는 알맞은 표현들 있었어요. 표현이 적절한지 볼 때 그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죠?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문장은 과연 타당한지, 적절한지 그 내용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에 절대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은 과연 논설문에 알맞은 표현일까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예요. 국립공원에 절대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알맞지 않죠? 가위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알맞지 않나요? 그래요. 바로 이 절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어때요? 단정하는 표현이에요. 절대로 반드시 결코와 같은 단정하는 표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사단원의 내용,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논설문을 굉장히 많이 읽어보게 될 텐데 일단 논설문을 볼 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주장과 근거 봐야 돼요. 일단 봐야만 이것이 적절한지 타당한지 판단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논설문은 그냥 무작정 글쓴이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난 내용이 타당한지 적절한지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 5단원으로 올게요. 네,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